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우리 증시는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전거래일보다 21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예. 다시 2680선대로 주저앉은 모습이고요. 그나마 잘 버티던 코스닥, 외국인의 매물 출하에 결국 5포인트가량 내린 918.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나흘 만에 껑충 뛰었습니다. 오늘 8.7원 오른 1216.3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는 빠지고 환율이 다시 이렇게 뛰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좀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장 특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좀 희망적인 소식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먼저 시총 2위는 나야 나입니다. 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유가증권 시장 시총 2위 자리를 재탈환했습니다. LG엔솔은 상장 직후 시총 2위로 등극을 했는데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 SK하이닉스의 2위 자리를 빼앗긴 바 있었고요. 그러다가 오늘 결국 탈환에 성공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오늘 기준 둘의 시총 격차를 한번 봤더니 한 1조 5천억 원 정도로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이유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 LG엔솔의 첫 결산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주총장에서 어떤 발언들이 오고 갈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한 한편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유통주들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통주의 주가가 뛰고 있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단축됐던 영업시간이 완화된 점과 더불어서 이 새 정부가 대형 유통업계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시장에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재검토 등 유통업계를 향한 족쇄들이 다양하게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 1위인 쿠팡까지도 자금 조달이 절실한 상황이란 점에서 이 쿠팡발 출혈 경쟁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유통주들의 주가 상승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 수혜 기대감이 높아졌군요. 세 번째 특징도 새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용산 수혜주입니다. 예. 마지막 물음표가 중요한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증시에서 용산과 엮이는 종목들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자연과 환경,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숲길 조성 사업을 수주한 적이 있어서 관련주를 묶였고요. 또 깨끗한 나라와 깨끗한 나라 우도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예. 물티슈나 화장지로 잘 알려진 이 기업 왜 용산 수혜주로 꼽힐까요? 글쎄요. 네. 숲을 조성해서 그럴까요? 네, 시장에서는 용산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용산 테마주로 엮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네, 사실 용산에 사옥이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깨끗한 나라는 윤석열 당선인과 사회이사가 연이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였었는데 이번에도 테마주로 엮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테마주로 엮이는 경우 실체나 기업 가치와는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기 때문에 투자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진짜 수혜를 볼 종목이 어디가 될지 조금 더 논리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도 건설주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을 좀 리뷰를 해봤고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주목할 포인트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말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1일과 23일에 연설에 나서는 등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12건이 넘습니다. 이들의 입에 시장이 주목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주요 연준 인사들 발언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주목할 또 다른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최근에 미국, 중국, 러시아가 증시를 뒤흔들다 보니까 내 계좌가 왜 이렇게 녹아내리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럴 때 금과 원자재 등 안전자산에 주목을 하거나 주식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이 현금 흐름이 좁고 또 배당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종목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분기 배당 기산일이
기한이 이달 31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까지만 해당 주식을 보유하면 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셔야 하는데 특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꼽히는 게 쌍용 C&E와 신한지주, 포스코 등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또 최근 변동장 속의 리츠 상품 또한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K리츠의 올해 예상 평균 배당 수익률은 5.4%로 코스피 1.8%에 거의 3배에 달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요즘 이 국내 상장사들 사이에서 늘고 있는 액면 분할 소식입니다. 주식을 쪼개면 거래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주가 부양 효과가 있다라는 게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라고 하는데, 하지만 실제 따져보니 이 분할 이후 주가가 뒷걸음질 친 경우도 많았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주식 액면가를 일정한 비율로 나눠 주식수를 늘리는 액면 분할. 쉽게 말해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500원짜리 10개로 바꿔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 가치의 총액은 5,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주식수가 늘어 유동성이 확보됩니다. 낮아진 주식 단가로 투자자들의 접근이 쉬워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액면 분할에 나선다고 밝힌 다음 날 주가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후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나타냈지만 이내 반등하며 현재는 3,200달러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액면 분할이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특히 국내 상장사의 경우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액면 분할을 결정한 9개사 가운데 6개사의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신세계 INC의 경우 현재 주가가 액면 분할 결정일보다 각각 2.3%, 6%, 아세아 시멘트 역시 1.6%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한미반도체 FNF는 액면 분할을 결정한 날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습니다. 액면 분할이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지만 기업 가치나 주식 가치 개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역시 그리 효과가 없었다는 학습 효과에 미국의 아마존같이 고가주로 보기 어려운 주가 수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18년 50대 1의 액면 분할 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2019년 말에야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고가주들이 이제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아니면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한 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액면 분할은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는 있지만 주가 상승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 유동성을 확보해 주가 부양 취지로 단행되는 액면 분할. 막연히 액면 분할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단 실적 등 기업 펀더멘털에 기반한 옥석 가리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